김상욱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성매매 혐의 피고발됐다. 고발당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일까? 자,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로 떠서 다른 그러니까는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7개 승부처 이기면 이재명 정권은 흔들리고 우파 부활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선거운동이 이제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니까 꼭 이겨야 할 7곳에 대한 이미 전황을 말씀드리면서 저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은 속보로 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일면 조선일보 일면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죠. 저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정원호가 40%, 오세훈 37%, 저기는 서울이죠. 서울이고, 그 다음에 전재수 40, 박형준 35. 자, 부산입니다. 전재수, 박형준은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2%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있지만, 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지방선거 D-15 본제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기간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여러 곳을 6곳을 일단 했습니다. 6곳을 했는데 제가 지난 1월 날 정가 뒷담화에서 7곳을 꼽아서 여기서는 꼭 이겨야 된다. 그 7곳에 이 변절자들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정가 뒷담화를 들었는데 저 6곳이 그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공교롭게 나온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별도로 또 꼽은 곳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는 격전지 6곳 판세를 살펴보니까 정원호, 서울은 정원호, 오세훈이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고, 전재수, 박형준은 지금 아직도 맹추격 중이다. 그런 내용이고, 대구는 김부겸 40%, 추경호 38%, 그리고 경남은 김경수 44, 박안수 34. 여기는 아직 좀 차이가 있고, 서울, 대구는 초접전 구도로 갔고, 부산, 경남은 여당이 오차박해서 우세하다. 그런데 이게 또 숨은 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40대 37이 나왔는데 좀 그대로 올려두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40대 37이 나왔는데 정원호가 40,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일단은 오늘 보도가 된 것이니까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사수를 하게 되면은, 서울을 사수를 하면은 일단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서울을 이기게 되면은 영남하고 서울을 이기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세훈이 살면은 지금 장동혁도 사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수가 다시 우파 부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자, 일단 정원호가 딱 하나 단단히 걸려 있는 게 있죠. 바로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을 하고 그 일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딱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정원호가 폭행이 일어난 계기가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카페의 여종 후보가 외박을 나가자고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폭행을 시작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원호 자기 주장대로 5.18과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그때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거기에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본인이 분기탱천해서 폭행을 휘둘렀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원호가 주장해왔지만 새로운 정언들도 막 나오고 있죠. 그때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5.18 얘기 없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예, 이제 잠시 이제 서울까지만 하고 조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정원호가 또 하나 자충수를 뒀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원호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정원호가 또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호가 그때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 자, 그렇게 자기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찰에서 내 그때 술이 많이 취해서 심신장애 상태였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은 5.18로 언쟁을 했다.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5.18로 언쟁을 하다가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술을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5.18 언쟁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정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 6쪽을 보면은 정원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판결문에 정원호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꺾였었다는 주장을 했었다는 뜻인데, 이게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왜 5.18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했는데 이 주치 폭행 범죄자가 정의의 사도 행세를 했다. 내가 5.18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응징을 했어. 막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본인은 그때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기억도 완전히 끊어졌으면 그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12시까지 술집 영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만취됐을 수가 있죠. 만취됐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도 그렇게 만취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5.18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 여성 종업원 문제 가지고 언쟁을 벌였다가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서울 선거의 하나의 이 변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 부산 선거는 이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면은 44대 35. 좀 이게 많이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됩니다.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이 장동현 대표가 서울 부산을 일단 이기면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맹추격 중인데, 이 부산에서는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죠.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전재수의 과거 비서관이, 6급 비서관 그 정모 씨인데 2016년, 2017년에 이 전재수의 비서관을 했는데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남 또 폭행 사건이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SNS에 전재수의 전 비서관 2016년, 2017년 사이에 6급으로 있었고 부산에서 민주당 쪽 활동을 많이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정모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SNS 글을 올려서 전재수는 날 사노비처럼 불었다. 내 인생 가장 모욕적인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갑질을 당했는지, 그러니까는 장례식장에 가져가는 국회의원 조기를 자기가 담당을 했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그리고 막 계속 본인을 사노비처럼 종처럼 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폭로를 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억 속의 전재수는 늘 사람 좋은 얼굴로 연기를 하며 뒤에서는 사람 흠담을 하고 폭언을 일삼으면서 지역구 유치원 원장에게 명품 선물을 받고 문제 생기면은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말하던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명품을 뇌물이겠죠. 지역구 그 유치원 원장에게서 받고, 이게 선물이 명품이 문제가 생기면은 비서관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재수 쪽은 지금 뭐 그런 것이 다 허위라고 하지만은 이거 SNS 글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까르띠에 시계,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명품 까르띠에 시계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는데 본인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그때 참모진 4명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PC를 망치로 때려 부쉈다, 밭에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연상이 되는 거죠. 이 6급 비서를 지냈던 사람이 한 말, 그 다음에 이제 까르띠에와 관련해서 증거인멸로 4명의 참모진이 기소된 거. 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하면은 이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부산이 뒤비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장은, 대구시장 김부겸 추경호 나왔는데, 김부겸 40대, 추경호 38, 여기는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수문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우선 지켜야죠. 지금 그 전에 정청래도 그렇고, 이 대구도 먹을 수 있다 해서 막 민주당 의원들 40~50명 막 몰려가가지고 대구를 점령군처럼 이렇게 각오했죠. 그래서 그 대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지 모든 보수 부활의 시발점이다는 생각이고, 자, 경남도지사 선거, 여기서는 민주당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가 여기 또 출마를 했죠. 국민의힘 박안수 44대 34입니다. 아직 11% 정도 지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그 김경수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많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당에서 경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 왜? 선거에서 댓글 조작 범죄를 저질러서 도지사를 하다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 다시 도지사에 출마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전과사범, 도지사 후보도 전과사범, 김경수가 전과사범이라고 합니다. 뭐 학생 운동할 때도 있었겠죠. 창원시장 후보도 전과사범이다. 민주당은 전과사범 정도는 돼야지 전과 2범이나 3범은 명함도 못 냅니다. 어쨌든 이 김경수의 여론 조작 사건, 이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간 김상욱, 김상욱은 뭐 변절자인 거 다 아시죠? 과거에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다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 추천제로 배지를 달았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린 그 인물이죠. 지금 뭐 김종훈 진보당하고 단일화,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김상욱에 대해서 큰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뉴데일리가 김상욱 필리핀 성매매 혐의로 피고발됐다. 필리핀 성매매 혐의로. 그리고 내가 알선했다. 이 제보자가 등장해서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2023년 4월 27일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24년에 됐으니까 그 전해네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관계자, 울산 지역 언론사 전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갔는데, 당시 5성급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그 비용은 다른 일행이 대신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가세연에서 그 보도를 했고, 당시 변호사였던 김상욱 후보와 함께 마닐라 여행에 동행했던 한 남성이 직접 제보했다. 그래서 이 같은 의혹을 알게 됐다. 제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 녹화한 제보자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세연에서 김상욱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둘러싼 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울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 당시 자기가 현지 가이드에게 14,000페소를 주고 두 분에게 뭐 여성을 붙여주도록 했다. 그중 한 명이 김상욱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상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김상욱은 3류 막장 드라마 같은 마타도어다. 의혹을 이제 전면 부인을 했고,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일단 그러면 서로 이제 법정 대응을 하면은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울산에서 김상욱과 김종훈, 진보당 김종훈의 단일화가 변수였는데 이제 김상욱의 저 부도덕한 행위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제가 지금 5개 지역을 말씀드렸고 또 이번 그 선거 결과 이재명 정권을 흔들고 우파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 중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조금 전에 여론조사 조선일보 기준으로 하면 이 민주당 하정우가 39, 무소속 한동훈 33, 국민의힘 박민석 2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영남에서는 좀 숨은 표가 있으니까 이걸 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어쨌든 한동훈이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참 그 보수가 다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은 박민석 후보로의 단일화만 유일한 길이고 그 박민석 후보가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있지도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이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고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낙선을 하면은 장동혁 체제에서 계속 리스크가 되는 친한계 리스크 이걸 털게 되죠. 이걸 털게 되면은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그 우파가 재건하고 부활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도 7개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 풍향계를 좌우할 7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을 여기는 이 민주당 김용남이 25%, 조국당의 조국이 26%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2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용남하고 조국도 단일화는 물 건너갔죠. 근데 여기서도 이 조국이 다시 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좌파 진영에서 막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사실상 한 묶음이죠. 그 전에 합당하려고 했었죠. 거기하고 친명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 좌파가 분열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겠죠. 조국이 되면. 그렇지만 조국 같은 사람이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렴치죠. 파렴치. 징역 2년 해서 구속됐는데 이재명이 8개월 만에 사면해주는 바람에 나왔는데 다시 여기저기 간보다가 저기 가가지고 평택까지 가서 뭐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 아무데나 가서 배지를 달게 되면은 이건 한국 정치가 엄청나게 저는 후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이 되면은 이 좌파 분열의 한 불씨가 돼서 오히려 전국 정계에는 유리하게 되지만은 우파 쪽에 유리하게 되지만은 조국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다시 다는 것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